쓰고 말하는 나로 박시연입니다. 우리는 보통 마음이 심장 쪽에 있다고, 가슴에 있다고 은유적으로 상상을 하곤 하는데 사실 마음은 머릿속에 있죠. 종잡을 수 없는 내 마음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.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. 올림머리를 하고 표정을 알 수 없는 여인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쳐 보이고 홍익출판사에서 나왔고요. 낮은 자존감, 완벽주의, 죄책감, 우울감 등을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. 그 저자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임상 및 상담심리 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. 그러니까 뇌과학자 그리고 심리학자, 현재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이자 임상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술술 읽히는 챕터가 있었고 조금 속도가 더디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나만의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챕터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책이에요. 저는 이 책의 문체가 굉장히 독특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센 언니가 위로해주는 듯한 그런 문체였거든요. 야, 자존감 낮은 게 뭐 어때서? 괜찮아. 일로 와봐. 요즘에 보면 시중에 자존감 관련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허지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. 계급장 다 떼고 소위 스펙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마주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허지원 교수의 인터뷰 중에 제가 한 부분을 발췌를 해왔습니다. 우리 국민 특유의 과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어떻게든 이를 뚫고 성공해야 가족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명제에 갇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강박 때문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자신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울해진다고 합니다. 이 책의 목차는 이렇게 총 5부로 구성이 되는데요. 1부, 노력화대 애쓰지 말 것, 낮은 자존감과 외현적 자존감 그리고 내현적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. 2부,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것, 여기는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애정결핍, 의존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. 3부, 완벽주의적 불안에 휘둘리지 말 것, 여기는 불안과 완벽주의 그리고 억울감과 외부 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. 4부,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 것, 여기는 날선 방어와 우울감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. 사람들은 보통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은 이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대요. 우울하면 안 돼.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. 이런 강박이 오히려 우울감을 더 강화시킨다고. 그래서 최근 우울증 치료에 대한 트렌드도 괜찮아. 우울해도 돼.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자기 개발을 한답시고 막 책찍질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바라보는 일이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, 나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아닌가.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. 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와닿았던 이유가 사실 제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 이후부터 좀 사는 게 편안해지고 좀 수월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예전에는 어떤 일이 성사되려고 하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SNS에 올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실제로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 그냥 조용하게 지내거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이만큼 성취를 했어.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. 라고 하는
그 이상적으로 내가 그려놓은 나의 자아가 있잖아요. 그리고 현실에 내가 있고 이 괴리가 클수록 뭔가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만둔 순간부터 되게 편안한 거예요. 이렇게 어깨 으쓱하는 그런 자세 있죠. 뭐 안 됐네? 그게 뭐 어때? 약간 이런 거. 시중에 범람하는 자기계발 도서들이 지어낸 자존감의 허상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도대체가 그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. 높은 자존감이라는 프레임은 허상에 불과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신기루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아왔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그 상태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대요. 그 삶의 맥락과 고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자기 가치감을 뜻하고,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? 저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높은 자존감이 언제 어디를 가든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. 어떤 사회생활 안에서도 다양한 그룹 무리들이 있을 텐데 그 그룹에 따라 가지고 자존감이 높고 낮을 때가 있고,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, 맥락에 따라서 자존감도 충분히 이러한 파형을 그리더라. 의미 있는 삶이나 행복한 인생이라는 프레임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피로하게 만듭니다. 네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? 라든지 넌 행복해? 라는 같은 질문들은 멀쩡하게 잘 지내던 우리를 갑자기 불행하게 만듭니다. 의미를 찾기 위해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고,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초조해지고, 오늘 점심으로 먹은 달걀 샌드위치가 형편없었대도 저녁에 먹은 소고기 덮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. 이번의 성과가 형편없었대도 내일 보기로 한 영화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취미는 기대하는 것. 솔직히 나의 우울감이나 나의 자존감, 완벽주의, 강박증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심리학이나 뇌과학 책을 몇 권 읽는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겠죠. 책을 읽어도 나도 아직 나를 몰라요. 애니어그램을 하고 성격 테스트를 하고 심지어 사주 철학 같은 걸 봐도 나도 나를 잘 몰라요. 하지만 지속해서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, 그런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든지 그 두뇌와 마음의 상관관계를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. 사실 이 한 권의 모든 부분이 다 나에게 와닿지는 않잖아요. 나에게 꽂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딱 그 한순간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의 부제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Dum wow,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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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m